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고독한 여성 채널의 블로그 감성 이야기 코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접한 인물들 중 은구엔 치타인 거리에서 은구엔 빈기엠까지 그리고 떨기에까지 이르는 모든 곳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모두 단순히 손님의 돈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른바 삶의 세계에 침투하여 이들의 고통스러운 운명과 그들의 수법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익숙한 장소에 당당히 들어오는 매춘부들도 있습니다. 2010년 밤이 내려오면 모텔은 붐비기 시작합니다. 떨기의 다리 1군과 빈탄구에 인접해 야경을 선호하는 여자들은 보통 시내의 저렴한 호텔에서 고객과 만납니다. 4월 중순의 어느 날 밤 우리는 술에 취한 두 남자와 두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두 명의 여자는 앞서서 애틸라와 노우보 스쿠터를 타고 강변으로 좌회전하여 어두운 모텔에 들렀습니다. 두 남자는 들어가서 신분증을 리셉션에 제출했습니다. 여자를 자주 만나던 리셉션 직원은 빠르게 방키와 에어컨 리모컨을 주고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자가 자주 가는 다음 장소는 떨기의 주유소 근처의 모텔로 향후 한 쌍의 다리가 퀵서비스를 이용해 찾은 곳입니다. 주말 저녁 우리는 몇 차례 도로를 돌아다니는 중에 파란 눈과 붉은 뺨을 가진 여자들이 손님들을 이 골목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30분 후 몇 명의 손님이 빠르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떠나면 다른 손님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와 경찰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늙은 여성들이 자주 가는 곳은 투수원 거리 3군에 있는 습기 많고 낡은 모텔들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비닐 시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420 기차역 골목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방값은 3만에서 50만 동 정도이며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는 고객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남성 고객의 신분증만 보관됩니다. 경우에 따라 여자가 남자가 술에 취해 있는 사이 신분증과 돈을 훔쳐 도망가는 일도 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420은 비가 내린 후 거리가 질척거리고 공기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역할을 맡을 필요 없이 은구엔 빈키엠 거리의 전방에서 DMBM프 교차로에서 은구엔 티민 카이 교차로까지 천천히 운전하며 쉽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놀아볼래요? 방금 비가 왔으니 추워요. 나와서 따뜻하게 놀아요. 또는 저와 함께 시작해봐요. 가격은 저렴하게 계산할게요. 여자는 전문적인 복장을 입고 반짝이는 스쿠터 위에 앉아 저를 유혹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제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번 재미 보려면 200, 1시간에 300, 밤새는 700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 보여서 600으로 해드릴게요. 방값은 제가 부담할게요. 저는 깨끗하니까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깨끗한 건가요? 밖에만 깨끗한 게 아니라 길에서 병 걸린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가 흥정하면서 말했습니다. 몇 분의 대화 후 두 사람은 방향을 돌려 미우 노이 아파트 근처에 호텔 중심지로 갔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자주 오는 고객이라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간단히 배고호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룻밤 대여로 할게요, 아가 라고 같이 간 여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은 바오비, 카마우 출신으로 22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여자들은 인상 깊은 이름을 지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리유항, IDM, 홍다오, 방추, 토탐, 응곡 DM 등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녀들에게 찾아오는 것도 이름보다는 나이, 즉 25세 이하인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고객이 특이한 것을 찾으려다가 14살의 소녀를 만났는데 매우 성숙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호텔에서 고객에게 신분증을 맡겼던 것입니다. 한 달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잡혔습니다. 사실 그 소녀는 며칠 전에 단속에 걸렸고 그녀가 기억하는 한 그때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호텔이 그녀의 유일한 은신처였기 때문에 밤마다 그 호텔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예약 기록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오비는 자신이 우민 지역 출신으로 집이 매우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카마오에서 시내로 와서 마사지 직원으로 일하던 중 깐토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사지 직원으로 일했으며 때때로 고객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깐토에서 5년이 지나면서 오래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서비스 요금은 사이공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직업의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기 위해 그녀를 카페에 초대해 몇 마디 조언을 했고 그 결과 B는 사이공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사이공에 왔을 때 B는 고객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게 되었고 몇몇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싫어하고 형님 또는 아가라고 부르면 좋아합니다. 다소 이상할 수 있지만 자주 보너스를 받습니다. 라고 B는 말했습니다. 저는 B에게 왜 다른 일을 하지 않냐고 또는 부유한 남편을 찾아 결혼하거나 적어도 남자들에게 방 2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B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것처럼 말하네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매달 조금씩 저축해서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 돈은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돈이 충분해지면 고향에 작은 가게를 열고 농부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꿈이지만 매우 먼 꿈이죠. 저는 B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와 같은 여자들은 보통 고리 대금업자나 불량배 또는 약물 중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하루 10%의 이자율로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15% 또는 20%일 수 있으며 그때그때 그녀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 밤 B는 약 10만 동을 주고 노보 LX를 렌트하여 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기름값과 화장품에도 몇만 동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로스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투자라는 게 있군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공짜로 줄 리가 있겠어요? B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불 끄고 자야겠죠. 아침에 나는 빨리 사라져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볼게요. 11시가 되기 전에 안 보이면 내일 아침 당신 아내가 바로 화낼 거예요. B를 통해 나는 꾸인안을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카페는 니우록 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며 자리가 조금 숨겨진 곳에 있습니다. B와는 달리 꾸인안은 무용수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꾸인안이 한 예술대학의 학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학년 때 학교의 남자친구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꾸인안은 실망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길거리로 나가서 생활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인안의 아들은 올해 4세입니다. 꾸인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꾸인안은 떨기의 다리 위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라우 축구장 근처의 거리나 레퀴돈 학교 근처 또는 휘엔찬 공주 거리 근처를 돌아다닙니다. 한 노숙자는 꾸인안을 태워주며 어디를 가든지 요금을 지불합니다. 왜 자전거를 빌리지 않아서 손님을 찾지 않나요? 다리 위에서 서 있으면 쉽게 단속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삶이니까요.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하며 빚쟁이에게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요. 꾸인안은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인 자신을 위해 꾸인안은 수천만 동을 빌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떠돌 때 꾸인안은 일을 찾아보려 했으나 불운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뱃속에 두고 다리 위에서 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 8만 동, 1시간에 105만 동, 하룻밤에 300만 동을 받았습니다. 숙소 비용은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꾸인안의 주요 장소는 미엔동 버스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워 보였어요. 두 번째에는 경험이 생겼고 세 번째에는 괜찮아졌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빨리 끝내기를 바랄 뿐이죠. 꾸인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한때 420의 하층 사회에서는 꽤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여자들을 잡아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집에 가면 수십 명의 다른 남자들이 등장하여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돈을 주기보다는 여자를 몇 대 때리고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항상 날카로운 짧은 칼이나 가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드물어졌지만 때때로 2명의 약물 중독자가 인터넷에서 유흥 광고를 찾아 여자들을 불러내어 천을 입에 넣고 손발을 묶은 뒤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